안녕하세요. 고3 학생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번 주는 온라인 수업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건데 복습과 다음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업 소화계와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이고 전공적으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글씨가 작거나 안 보이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화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화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관에는 소화를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우리 소화관은 입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입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긴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에서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체외 수업, 그러니까 음식물을 우리 몸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관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다 되면 흡수를 하는 거죠. 소화샘은 소와 효소를 분비하는 곳인데 침샘, 위샘, 간, 이자, 장샘 등이 있는데요. 각각 그 분야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에서의 소화입니다. 크게 소화를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누는데 기계적 소화는 물리적인 크기만 작아지는 걸 말합니다. 조작운동, 이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꼭꼭 씹어 먹으라. 왜 꼭꼭 씹어 먹는 게 좋냐? 잘게 부수야지만 소화효소랑 잘 만나니까 그로 인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운동. 혀가 음식물과 침과 잘 섞여야지만 소화가 잘 되겠죠.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이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학적 소화는 침 속에 있는 아밀라이즈, 요거는 좀 바뀌었는데요. 아밀레이스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는 옛날 그 용어인데요. 아밀레이스가 나왔는데 녹말을 엿당으로 바꿉니다. 녹말을 엿당으로 바꾼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는 엿당과 덱스트린인데 덱스트린은 이제 다당류인데요. 엿당이 나와야지만 엿당이 나와야지만 됩니다. 엿당이 단맛을 느끼는 거죠. 그걸 엿당이기 때문에 단맛을 느끼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맛이 난다는 건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소화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소화를 보세요. 자, 입에서 소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식도를 거쳐서 위로 오르는데요. 잠시만요. 자, 위에서 소화가 일어나는데요. 일단 위의 구조는 위는 밥통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위에 있는데요. 긴 관이 음식물을 보관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수축성, 근육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꺼운 근육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벽에 주름이 있어서 위액을 부는 위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모양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제 이 위가 근육이 수축하면서 음식물과 위에서 나온 소화효소랑 잘 버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잘 만들어지도록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에서도 기계적 소화가 있으니까요. 자, 기계적 소화 같은 경우에는 연도운동, 위가 수축운동, 수축이완을 통해서 음식물을 잘 섞이게 한 다음에 나중에 소화가 잘 끝나면 음식물이 소장의 첫 부분인 십이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소화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화학적 소화는 위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음식물을 위에서 이제는 소화효소와 나오는 건데요. 위액에서 가스트린은 소화효소인데요.
가스틴은 소화효소인데 잘 보겠습니다. 소화효소인데 소화효소가 아니라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나와야지만 위샘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위샘에서 위액이 분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비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위액의 성분에는 염산, 펩시노겐, 뮤신 등이 있는데요. 이 뮤신은 각각 다음에 이야기할 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위에서 소화의 첫 번째는 뮤신입니다. 음식물이 처음에 들어오면 위벽을 코팅한다고 배웠어요. 왜 코팅을 하냐? 염산과 펩신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염산은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위 벽을 녹일 수 있고요. 펩신은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뮤신이 나오지 않으면 이 음식물을 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위가 녹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뮤신이 나와서 위벽을 코팅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위에서 음식물이 녹으면 가스트린이라는 것이 호르몬이 나와서 위벽을 자극하고 그럼 뮤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뮤신이 위벽을 싹 코팅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알코올은 코팅이 안 되도록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코올을 많이 넣을수록 뮤신이 작동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위벽을 염산과 펩신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 형태를 좀 알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염산은 말 그대로 HCl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왜 그러냐? 펩시노겐의 활성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펩시노겐이 비활성 상태인데 펩신을 활성화시킵니다. 왜 이런 작용을 하냐? 평상시에 이가 활성화됐다면 위에 있는 위벽, 그 다음에 나머지 단백질로 된 우리의 기관들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만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활성 상태인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킨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야지만 단백질 소화 효소 역할을 하니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음식물의 부패 방지예요. 그 다음에 균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왜냐? 염산에는 대부분의 균이 죽습니다. 안타깝지만 안 죽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가 얘기했죠. 헬리코박터균 같은 경우는 안 죽지만 대부분을 죽입니다. 그래서 세균을 죽인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패 방지, 세균을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5만 가지의 음식물들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것들이 수업 시간에 한 것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염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지만 먹으면 죽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펩시노겐은 펩신으로 활성화되는데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단백질은 그냥 중간산물이라고 하는데 폴리펩티드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여러 개 있던 겁니다. 그래서 펩신이 염산에 의해서 활성화된 다음에 단백질을 폴리펩티드로 만든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 핵심적인 요소냐? 그것이 있게 하지만 펩신이 있어야지만 위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펩신으로 해서 단백질을 소화시킨 다음에 또 어떤 작용을 하냐면 위에서는 보통 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있는데요. 그 다음 펩신 3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냐? 소장으로 소화가 흡수되는 거예요. 자, 소장에서 흡수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위에서는 위산 때문에 강한 산성을 띱니다. 근데 이제 소장으로 가면 그것이 위산 산성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소장의 소화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계적 연동운동. 자, 음식물을 움직인다는 거고요. 혼합운동, 섞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기저소 각 분야마다 기저소가 있는데요. 그렇게 잘 해줘야지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 효소도 있지만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연동 운동과 호흡 운동을 잘 하는 게 일어나서 얹혀 있는 음식들을 밑으로 잘 내려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화제 역할입니다. 우리가 뭐 배아제라든지 가스알면서 먹으면 이 연동 운동과 호흡 운동을 잘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가스알면서 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나오면서 소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다를 먹으면 탄산이 나오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효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다가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착시 효과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다가 소화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소장에서 소화 좀 보시면 화학적 소화를 보겠습니다. 이자액과 장액. 이자에서는 3대 영양소의 소화와 장에서도 단백질과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 소화는, 기계적 소화는 단순히 덩어리를 작게 만든다고 한다면, 화학적 소화는 분해를 통해서 다른 물질로 만든다는 거죠. 녹말을 포도당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지방산과 모노그리세리드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소장의 첫 부분을 12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음식물이 나오면 12장으로 오는데, 12지장, 손가락 12마디, 약 30에서 50cm의 길이를 정도로 하는데요. 소장은 한 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는 12지장이라고 하는데, 그 12지장에서 대부분의 소화가 일어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액과 장액이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온 산소물질이 12장을 자극하면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호르몬입니다. 세크레틴 이자를 자극하면 이제 이자액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세크레틴, 12장에 음식물이 들어왔으니까 이자야 소화효소 좀 내보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되는, 우리 몸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건 전혀 없어요. 자극을 받고 신호가 와야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는 것은 시각 신호를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자극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판단과 그런 것들은 다 뇌가 하는 거고요. 대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자, 그럼 이자에서는 또 뭐가 문제냐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12지장이 분해되는데요. 자, 12지장이 왜 분해되냐? 죄송합니다. 12지장에서 제일 먼저 탄산수 나트륨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 위에서는 산성의 물질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는 염기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최적이 pH가 8, 약 염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넘어온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고 소장 내 환경을 약염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화시키는 이유가 이런 작용하는 소화효소의 최적 pH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 최적의 pH 농도를 맞춰야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의 소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자의 위에서 나온 음식물들이 죽 같은데 그 죽것들이 12장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탄산수 나트륨이 이자에서 나오는 탄산수 나트륨이 분비해서 이제 중화를 시키고 그 중화시킨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쓸개즙인데요. 제가 말씀해 드렸다시피 쓸개즙에서는요,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자, 소화 효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통해서 쓸개를 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개즙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간의 생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쓸개의 저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으로 분비되며 지방으로 유화시켜요. 유화라고 하는 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페이스의 작용을 돕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가 지방과 모노그리세리드로 분해를 하는데 이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쓸개즙이 하는 겁니다. 자,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니에요. 자, 소화효소 아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 요소가 아니다. 자, 그래서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쓸개 빠진 놈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 병으로 쓸개를 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화 요소가 나오는데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인데 잘 보시면요. 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하는 소요소고요.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 효소고요. 얘는 단백질 효소고요. 얘는 지방을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녹말을 엿당으로, 그다음에 폴리펩티드, 아까 얘기했던 그 위에서 소화시켰던 것을 트리펩티드. 요 트리란 말은 TRI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우리 그 영어 접두에서 3이란 뜻입니다. 즉 뭐냐면 아미노산 3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트리펩테이드라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형태로 좀 되고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액에서도 소화가 나옵니다. 자, 이게 장액인데요. 요거는 소장에서 나오는 소요소예요. 제가 펩티데이스랑 말테이스만 알려줬는데 락테이스는 락토스라고 하는 것이 젖당이고요. 엿당이 말토스고요. 스크로스가 설탕입니다. 그래서 엿당, 젖당, 설탕을 요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다이트리베타이드는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소화가 다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소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흡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은 어떻게 흡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장이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소화된 영양소는 융털이라고 하는 것인데, 소장 안쪽에 이렇게 된 우리 그 벨벳, 비로도라고 하는 얇은 털골 같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영양소를 흡수 알맞은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융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벽에는 어떻게 생겼냐? 소장 내벽에는 주름이 있다는 거. 주름 표면에 융털이 나 있습니다. 융털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자, 영양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호흡의 폐포랑 같은 원리죠. 표면적을 넓혀야지만 영양소를 제일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 융털의 구조는 중앙에 암죽관이 있고 그 주위를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암죽관, 융쪽은.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저 노란 게 암죽관이고요. 자, 모세혈관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감싸 있습니다. 파란 건 정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빨간 건 동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영양소 흡수를 어떻게 하냐? 자, 수용성 물질과 지용성 물질을 다루는데요. 물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수용성은. 그 다음에 그래서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B, C 이런 것들 물에 잘 녹는 것들. 그래서 제가 비타민 C 특정한 반들은 발포 비타민을 녹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과 함께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장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털의 모세혈관과 간문맥, 간의 간정맥, 심장, 원못입니다. 일단 간에 저장돼서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대 먹으러 갈 때 순대 먹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 간 드시라고. 간 맛없지만 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영양적 물질이 있는 영양적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순대 먹지 말고. 순대 몸 살찌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용성 물질들은 어떻게 되냐?
지방산 모노글레스 ADEK라고 하는 물질들인데요. 암주관을 거쳐서 림프관은 림프액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슴관을 통해 쇄골화 정맥, 심장, 온몸으로 오는데요. 림프관은 이제 림프절이라고 하는 곳인데, 림프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과 백혈구 같은 것들이 이동하는데요. 면역세포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우리 몸에 염증 생기면 즉시 투하시키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림프관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가 수용성 물질과 지용성 물질을 따로 우리가 구분한 이유는 서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흡수할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흡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용성 물질 말고는 대부분의 물질을 간에 저장한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가 다 됐어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 대장으로 간다. 그러면 대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거죠. 소화효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소화효소가 없어서 화학적 소화는 일어났습니다. 수분 흡수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분 흡수를 하면 단단한 덩어리 형태가 되는데, 그 덩어리가 음식물 찌꺼기인데요. 그 음식물 찌꺼기가 뭐하냐? 대면이며 직장의 연동운동으로, 직장이 제일 마지막 온 걸 연동운동입니다. 직장 전에 공장이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대장균에 있는데요. 섬유소 물질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이 아예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으면 병이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장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이 소화와 이 장 운동을 촉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산균이 굉장히 좋은 거죠. 안타깝지만 위산에 의해서 많이 죽지만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요. 간입니다. 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이 간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역할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물질 역할 7가지만 설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소의 저장이에요. 영양소의 저장은 당과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을 지방으로 저장 조직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되면 이제 지방간이 되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왜 했냐?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합성을 해서 혈당량 0.1%, 이게 100이라는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쓸개즙을 뭘로 만드냐? 중요해요. 왜냐? 적혈구를 파괴해서 쓸개즙을 생성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는 죽어서도 다른 역할을 꼭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 저장, 두 번째 혈당량 조절, 세 번째 쓸개즙 생성.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소 합성. 요즘 요소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인데, 요소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분해하면 암모니아가 생성돼요. 근데 암모니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를 좀 더 덜 독한 요소로, 암모니아도 독성, 요소도 독성인데,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나중에 치명적인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요소로 간에서 합성한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해독작용입니다. 자, 알코올과 과산화수소 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독성 물질을 해독한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몸에 이로우면 약이고요. 해로우면 다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쓰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다 독성 물질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여기 우리 몸에 간으로 해서 저장돼서 간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체온 조절, 발열량의 20%, 우리 몸에 열 내는 거 20% 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문제가 있으면 또 추위를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열을 생산을 조절하고요. 프로토미노민은 뭐냐? 혈액 응고.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만, 혈액 응고에 관련된 효소로, 이 효소가 헤파린 응고 방지 물질. 그러니까 프로토민은 응고를 하는 거고 헤파린은 방지하는 거. 왜냐? 피가 나면 응고를 시켜야 되고, 피가 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공기와 산소 혈액이 만나지 않을 때는 항상 계속 어떻게 돼요? 혈액 응고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게 엄청난 중요한 물질이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